자, 오늘은 민법 제9조에서 제11조 성년 후견에 관한 것을 볼 거야. 성년 후견이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먼저 민법 제9조는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된 조문이고, 제10조는 행위와 취소 규정이고, 11조는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규정이 있어. 이게 한 세트인데 일단 조문을 알기 쉽게 나눠서 보자. 우선 성년 후견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규정이 민법 제9조야. 제1항을 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 지속적이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요건이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나 여러 사람들의 이 중에 한 명이야. 이 사람들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게 성년 후견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질병이나 이렇게 치매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거래라든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호하고 제3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년 후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게 개시 요건이야. 이런 사람들의 청구, 이 청구권자들이야.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따라서 성년 후견을 개시합니다. 라는 심판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그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생겨. 그래서 후견 등기 기록 작성, 이름, 나이나 성별, 출생 이런 여러 가지가 작성이 되고 이 사람은 지금 성년 후견이 개시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후견인이 이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런 후견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등기사항 부존재, 그러니까 후견이 아니다, 부존재한다 라는 증명서가 생겨. 그래서 나는 혼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 증명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성년 후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 첫 번째로 피성년 후견인, 이제 방금 우리가 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를 거야. 자, 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법률 행위는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더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1항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럼 이걸 취소하는 사람이 누구야? 성년 후견인이야.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이게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보면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법률 행위 범위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일용품이나 일상생활이 필요한 거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야.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에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계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성년 후견 개시를 했어. 그리고 이 어르신한테는 성년 후견인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어르신한테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이게 전 재산이거든? 그런데 이 사기꾼이 어르신한테 접근해서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한테 술 한잔 사드리면서 어르신 여기 도장 한번 찍어보세요 하고 여기에도 사인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아파트 증여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다 작성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증여계약이 맺어지면 이 아파트가 이 사기꾼한테 넘어간단 말이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아까 본 것처럼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아파트 증여계약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 자, 이게 베이스고, 그러면 여기 성년 후견인이 있잖아. 이 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권한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대리권이 있고, 두 번째로 취소권이 있어. 근데 동의권은 없어. 자, 대리권은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신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취소권은 방금 본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런데 성년 후견인한텐 동의권이 없다 그랬지? 이 동의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이 어떤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조문에 본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이면서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했잖아.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동의권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혼자 뭘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 그래서 동의권은 성년 후견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가 아예 없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 계시된 걸 봤어.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봤어. 그럼 이제는 그 성년 후견이 종료되는 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아까 개시의 원인이 뭐였어? 질병, 장애, 노령,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 원인이 소멸된 거야. 이분이 건강하게 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게 된 거야. 그랬을 때는 본인이나 배우자나 이 여러 청구권자들이 있잖아. 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더 이상 성년 후견을 지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종료합니다. 이런 심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9조, 10조, 11조 다 봤어. 계속 가정법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자, 이 가정법원이 뭐냐? 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법원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별도의 가정법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서울을 예로 들면 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따로 다 있는데 별도의 가정법원도 있어. 양재역에 가면 서울 가정법원이 있어서 여기서 친족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관할해. 여기 중앙지방법원이나 다른 지방법원은 일반 민사나 형사나 이런 것들을 관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담당하는 곳이고, 서울 가정법원은 지금처럼 친족 상속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관할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아까 조문에 봤을 때 가정법원이 뭘 한다 했잖아. 그거는 여기 가정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중앙지방법원 이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원지방법원과 같이 가정법원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 오히려 가정법원이 있는 곳이 드물어. 그러면 가정법원이 없으니까 이런 청구를 못하냐? 그게 아니야. 이 창원지방법원 안에는 형사부, 민사부, 가사부 이렇게 재판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형사부, 민사부와 같이 가사부가 있는데 이 가사와 관련된 재판을 하는 판사님이 계시는 곳, 여기가 가정법원이야. 그러니까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있는 가사부 판사님이 계신 곳이 가정법원이라 생각하고 여기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 가면 되는 거야. 자, 간단하지? 그럼
오늘 우리가 성년 후견에 대해서 봤어. 성년 후견이 어떻게 개시되는지 봤고, 개시되는 요건들도 확인했고, 그렇게 개시가 되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할 때 성년 후견인이 그걸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제일 큰 내용이었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즉 성년 후견 개시가 된 원인이 소멸된다면 그때는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라고까지 봤어. 이게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의 전부야. 꽤 간단하지?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고